안녕하세요. 사실과학연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이고요. 오늘 PPI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가 되자마자 1%포인트 개파락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나스닥 상방으로 배팅을 돌렸거든요. 그거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방으로 돌렸는데, 급락했네요. 일단 제가, 예. 일단 ECI 고용비용지수까지 보고 뭔가 채권 매입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돈이 좀 놀고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상승에 대한 에너지도 되게 크다고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제까지 그렇게 빼는 거 보고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뭐 이런 차트 갖다 놓고선 반등이 올 자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에 매크로가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 상방 배팅에 대해서 들어간 이유가 최근에 그 S&P 미국 미장에서 옵션이 조 단위로 나왔어요. 2조인가 3조인가? 예, 굉장히 큰 옵션 배팅이 들어왔는데 그게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는 데다가 이제 배팅이 들어가 있는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때문에 이 양봉 두 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되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 저때 배팅이 들어간 게 변동성이 하락하는 배팅이었고, 변동성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주식은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큰 폭으로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누가 봐도 과매도 구간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영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급등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죠. 영국 연기금에. 근데 그 최종 시한이 금요일까지, 영란은행이 금요일까지 연기금한테 너네가 지금 돌리고 있는 위험 파생 상품에 대해서 그 마진콜 당하기 전에 정리해라.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국채 매입해서 국채 가격을 방어해 주겠는데 금요일 이후에는 모른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금요일까지는 이러나 저러나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으로는 좀 뭔가 예, 디폴트까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큰 폭으로 국채 금리가 많이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둘까요? 영국의 연기금인데 국민들 연금 자금인데 저는 영란은행이 꺾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또 트러스 총리가 나와가지고 영국 총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absolutely 본인들은 그거를 이 세금 감면하는 거를 꺾을 생각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의지를 표명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영국 국채 금리가 또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 고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4.6. 많이 내렸네요. 그래도 4.6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영국 아마 중앙은행이 다시 장기국채 매입하면서 끌어내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4.6까지 내려와 있고요. 아까 4.8인가까지 4.7까지 올라간 거 봤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한 나라의 총리가 한 나라의 연기금을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건데 무슨 생각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도대체.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매수했던 상방 쪽으로 돌린 이유 중에 하나가 돌린 게 아니죠. 아예 포지션을 들고 있지 않았는데 현금을 이쪽으로 매수를 들어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스큐가 이제 드디어 이 미국 1등으로 올라왔어요. 개인들이 매수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TQ가 순위에 올라오거나 스큐가 순위에 올라오면은 분명히 반대급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또 이건 뭐 쏙 쓰겠죠. 3배짜리 반도체 3배 역배팅 하는 건데 이거랑 지금 스큐 하방에다가 3배짜리 추종하는 SQQQ도 지금 1순위로 올라와 있고 이게 꼭 올라와 있으면
보통은 반대급부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저는 되게 크게 이번에 상방 배팅하는 거에 중요한 요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영국이 누가 뭐래도 전 세계에서 금융의 중심이에요. 가장 선구주자고 지금 저 돌리고 있던 LDI도 사실상 어떤 금융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생뚱맞게 이 긴축 시기에 총리 하나가 입을 잘못 늘려서 지금 뒤통수를 치게 된 상황인 건데 꼭 굳이 막 국채 매입, 영란은행이 국채 매입을 하는 게 아니어도 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 그래서 영란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총액은 유지하면서 들고 있는 채권의 만기를 조절하는 가령 뭐 장기 국채를 팔고 단기 국채를 사고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사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총 자산의 총액은 유지를 하면서 듀레이션만 조절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취하면 좀 국채 금리에 뭔가 왜곡이 발생하겠죠. 근데 하다못해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과거에 미국에서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그냥 트러스 총리가 굽히면 될 것 같은데 오늘까지 나와가지고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걸 보면은 어디가 먼저 굽힐지 그게 가장 포인트일 것 같고 문제는 아무튼 금요일까지는 뭔가 결론이 난다. 어디가 됐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올해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서 오늘도 좀 단타로 다녀서 한 1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래도 수익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방 배팅으로 과감하게 넣을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데 여러분한테 제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은 돈을 지키는 시기이고 굳이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각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욕심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마냥 이 수익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 기대값이면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돼서 지금 배팅이 들어간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일단 한 금요일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들고 가볼 생각이에요. 결과는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한 5%까지는 손실 5%까지는 그냥 테이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 50bp 올렸죠. 드디어 이제 3% 시기로 돌입을 한 건데 요 보시면 요게 요 장대 음봉 보이죠? 오늘 나온 겁니다. 50bp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3년물인데 23bp, 10년물인데 18bp.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장기 국채가 좀 있는데 가격이 오르길래 이거 뭐지? 50bp 올린다 그랬는데 물론 이게 다 선반영이 되어 있어요. 뭐 어느 누구나 50bp 올릴 걸 뭐 몰랐던 것도 아니고 문제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우리 이창용 총재님의 발언인데 제가 다 봤어요. 기자회견을 다 봤는데 일단 뭔가 본인이 언론에서 뭔가 공격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가 봐요.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언짢은 거를 내가 자꾸 말 바꾼다고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라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선 장기적으로 봤을 때 3.5%를 터미널 레이스로 보고 있다. 최종 금리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게 그래서 뭐 몇 달까지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석 달 정도 보고 있다. 석 달이면은 내년 초 정도까지는 3.5%로 보고 있다. 요 정도까지 마무리됐어요, 그냥. 그게 막 최종적으로 내년에도 그냥 3.5%할 거야가 아니라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는 게 여기서 말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기준은 한 석 달 정도로 본다. 요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11월, 12월에 FOMC의 뭔가 결과를 보고 한국은행에서도 뭐 대응을 하겠다. 요 정도로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중요했던 거는 3.5%라는 얘기를 했죠. 미국은 4.5%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뭐 괜찮았죠.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꾸 신문 같은 데서 외환 보유고 가지고 뭔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오, 자료. 다행이다 여기. 아닌가? 네, 한국은행에 올라와 있는 보도 자료예요.
외환 보유고를 이제 매달 발표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MBS 뭐 이런 거 이제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외환 보유액의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유가증권.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다 국채를 들고 있겠죠. 각 그 나라의 국채를 91%. 사실상 현금 유동성 자체가 이렇게 좀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다음 예치금 142억 달러. 요게 이제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금, 뭐 IMF에다가 뭐 예치시켜 놓은 돈, 뭐 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달러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이 외화도 다 들고 있거든요. 위안화, 뭐 엔화 이거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달러가 9월 달에만 3% 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9월에만 3%가 올랐어요. 9월에만 달러가. 그러다 보니 위안화도 내려왔고 평가절하됐고 뭐 엔화도 평가절하됐고 다 평가절하되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 외에 다른 나라들의 외환 보유가 그 외환 보유액이 평가절하되면서 이 외환 보유액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처럼 예, 보이는 효과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외환 시장에 개입하려고 때려박고 있는 달러도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나라의 통화를 들고 있는 게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지금 이거 보면 달러로 환산돼 있거든요. 다른 나라 통화가 달러로 환산이 되면서 그렇게 평가손이 나는 것까지 포함이 되면서 외환 보유액이 급격하게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엄청 큰 뭔가 이렇게 뭐 나라가 막 갑자기 막 망할 것처럼 막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주요국의 외환 보유액인데 다 빠지고 있죠. 보시면 다 마이너스잖아요. 전부 마이너스인 게 어디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서로 서로의 이 미국 외에 서로 서로의 평가 손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서로의 통화가. 그래서 그게 반영되면서 외환 보유액이 막 급격하게 빠지는 것처럼 좀 보이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CDS 금리인데 CDS도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뭐 여러 전문가 의견을 보니까 한 300 정도가 되게 위험 마지노선으로 보면 되는데 그래도 오늘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62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영국 쪽에서 터지면은 우리나라도 터질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요즘 이 전 세계 금융이 다 엮여 있어요. 서로 서로가 서로의 국채를 들고 있고 지금도 이거 보시면은 뭐 위안화를 현찰로 들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중국 국채 들고 있을 거고, 일본 국채 들고 있을 거고, 다 국채를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혹시라도 뭔가 큰 문제가 생기면 영국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쪽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래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부분은 영국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저 금융의 뭔가 시스템의 문제, 연기금의 문제가 여기에도 지금 전이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괜찮아요. 너무 막 그렇게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전 세계에서 뭔가 공조를 해서 해결을 할 거예요. 너무 막 그렇게 예전에 막 IMF처럼 그건 이제 회사들이 하도 외화를 차입을 해서 사용했었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가 부족해지면서 발생됐던 건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괜찮은 수준인 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근래에 빠지고 있는 이 외환 보유액은 다른 나라 달러 외의 통화들의 평가손이 반영이 되면서 급격하게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내일 이제 CPI 발표가 있는데 보시면 제가 되게 지금 특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이 월가에서 나온 이 컨센이 되게 되게 보수적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 이 소비자 물가도 YY로 보시면은 8.1%로 0.2%포인트 빠진다라고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고,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0.2%포인트 오른다고 예상치를 내놨어요. 0.2%포인트 빠지고 0.2%포인트 오른다고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상치를 오른다고 내놨어요. 그래서 저는 월가가 이 정도까지 되게 보수적으로 이걸 내놨네 싶어서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차라리 기대값 상승을 했을 때
내가 이제 손해를 볼 부분.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 이게 뭐야, 증시가 빠지겠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빠졌을 때, 예상치보다 더 빠져서 발표가 됐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상승분,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확률 곱하기를 했을 때 그 기대값이 저는 상방에다가 베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스닥 쪽으로 돌린 부분도 큽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0.2%포인트밖에 안 빠진다고 했고, 심지어 근원은 0.2%포인트 상승한다고 이미 예상을 때려놓은 거예요. 이 두 개가. 보시면은 우선 이 달러 인덱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9월에만 해도 벌써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잖아요. 아까 저 외환 보유고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달러가 9월에만 3% 상승을 했다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달러 인덱스예요.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사실상 달러의 가치가 급등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확률? 확률이라고 할 것도 없죠. 자국의 화폐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물가는 빠질 수밖에 없죠. 그걸 반영하는 게 여기 보면은 무역 수지가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해소되고 있어요. 무역 적자가.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해소가 되고 있죠. 1조 달러에서 지금 6천억 달러까지. 엄청, 엄청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간 게 되게 크리티컬한 부분인 거예요. 보시면은 중국의 PPI. 이거 오늘 PPI가 높게 나오면서 증시가 1%포인트 급락했는데, 하필이면, 근데 제가 항상 요즘 사면은 그날 자기 전에 안 좋아요. 근데 뭐, 일단, 예. PPI. 원래 이게 미국의 PPI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미국이 뭐 딱히 그렇게 막 제조업이 막 많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해외에 나가 있고 공장 자체가. 그래서 보통은 중국은 PPI를 보고 미국은 CPI를 보는데, 왜냐면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생산자 가격이 진짜 중요했는데 중국의 생산자 가격은 이렇게 빠지고 있었어요. PPI 물가가. 뭐 13%까지 올라갔던 게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고, 올해 들어와서는 진짜 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계속해서 지금 빠져서 보시다시피 8월에는 2.3%로 굉장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이게 계속해서 미국의 CPI를 떨구는데 유효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달러 인덱스의 평가 절상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락에도 굉장히 좋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택 임대료 관련해서도 이게 진로우라는 미국의 굉장히 큰 부동산 업체인데, 진로우에서 발표하는 렌트 인덱스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0년 모기지가 좀 걸려요. 30년 모기지 금리가 이 미국 렌트 인덱스에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 자체가 아무래도 이자를 많이 낸다는 그 말 자체가, 그럼 이제 월세를 많이 받아야죠. 내가 모기지 금리 내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뭔가 남한테 세를 줬다고 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랑 이자랑 퉁을 쳐야 되다 보니까 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렌트 인덱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진짜 렌트 인덱스는 조금 문제가 될 걸로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번 달에는 진짜 너무 급등을 했어요. 제가 이 하우스 렌트 인덱스 찾아봤는데 너무 너무 급등을 했더라고요, 저번 달에는. 그래서 진짜 쇼킹했던 것 같고, 이번 달에는 어떨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번 달은 진짜 너무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인덱스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전달 대비해서. 그 다음 중고차 가격. 중고차 가격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 요거는 소매 휘발유 가격인데, 보시면 여기가 8월 시작, 8월, 9월 시작, 9월. 지금 최저점 찍고 올라오고는 있지만, 뭐 평균을 때리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하락세가 있었잖아요. 이게 보통 이 소매 휘발유 가격이 빠지는 자체가 단순히 에너지 가격만 빠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소매 휘발유 가격이 빠지면은 뭐 운송비도 내려가고, 그다음 뭐 트랜스포테이션, 이제 뭐 이렇게 뭐 교통 가격도 내려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막 버스비 고정이고 뭐 지하철비 고정이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변해요, 그게. 이 가변적으로 변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 고정이 되었으면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변해요, 그게. 뭐 주기적으로 뭐 어떤 주기가 있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꽤 빠른 빈도로 이런 뭔가 에너지 가격이라던가 인건비에 따라서 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운송료가 빠지는 자체가 인플레이션 하락에도 굉장히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요거만 봐도 아시겠지만 휘발유 가격, 중고차, 렌트비가 좀 문제예요. 확실히 주택 렌트비가 좀 문제인데 지금 컨센 자체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 쪽에다 배팅하는 게 예, 기대값 자체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소비자 물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원래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오늘 하필이면 또 상방 배팅으로 들어갔고 물론 상방 배팅에 들어갔지만 지금 지수는 아주 꼬라박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까지 홀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간 부분은. 저는 오히려 이 소비자 물가가 지금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예상치들에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소비자 물가가 만약에 7자가 보인다면은 시장이 조금 더 환호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지금 컨센보다도 0.2%포인트 하락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했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괜찮아 보여요. 충분히 한번 배팅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했던 이게 제일 커요. 쇼배팅이 이렇게 크게 들어와 있는데,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외환보유고 관련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나라 망하냐고. 아, 그리고 오늘 나온 PPI가 그렇게 높았던 부분은 이거 향후에 인건비가 좀 녹아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저는 오늘 솔직히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미국의 PPI를 신경 썼어요. 근데 저는 오늘 진짜 1%포인트 갭락하는 거 보고 갭으로 빠지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그게 너무 안타깝네요.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던 그 PPI가 하필이면 제가 오늘 나스닥 상방 진짜 오랜만에 산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이렇게 부러졌네요. 지금도 아주 파란불이 그냥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한번 기다려 보시죠. 일단 무엇보다 영국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국 국채 금리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예, 좀 중요한 구간입니다. 근데 심지어 오늘 트레스 총리가 기자회견을 그렇게 강하게 또 얘기한 거 보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뭐 가능하면은 토요일 주말에 한번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내일 CPI 보고 짧게라도 영상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빠잉!